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까지 했지만 시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남편과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도 찍기 전에 갈라서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뻔했지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렸던 게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지금도 확실하게 느끼고 있을 만큼 시모는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시모의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지만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었죠. 그 사람과는 2년 정도 연애를 했었고 양가 집안의 결혼 허락까지 전부 다 받은 상태라 결혼식은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에게서 못 봤던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혼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주말이었던 어느 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온 뒤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비 신랑은 잠깐 전화 좀 받겠다면서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별 생각 없이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화가 꽤 길어지고 있어서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몰랐던 저는 예비 신랑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얼굴 표정을 봤을 때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그래서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벤치로 돌아가려는데 예비 신랑의 한마디에 걸음이 멈췄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영화만 보고 들어가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극장에서 팝콘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 생각이 없다니까. 엄마는 내가 배탈 났으면 좋겠어. 어떻게 연애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솔직히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하도 등 떠밀어서 나온 거잖아.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좀 쉬고 싶었다니까. 은주는 지금 옆에 없어. 엄마랑 통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다며. 그래서 잠깐 자리를 옮겼지. 그래, 알았어. 간단하게라도 먹고 올 테니까 늦지 않게 들어갈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는 있지만 결혼식 끝나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저는 예비 신랑이 시모와 나눈 대화에 많이 당황스러웠었고 처음 보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었죠. 저와 데이트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나온 것 같은 예비 신랑의 행동에 실망을 많이 했었고 제가 몰래 듣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하던 예비 신랑은 저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터라 저는 먼저 집에 들어가 보겠다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 했었죠. 그 사람은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제 팔을 붙잡으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된 터라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아야 보내주든지 할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실수라도 한 거야?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나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그냥 어머님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랑 영화 보고 같이 있는 시간이 지겨웠으면 그만 끝내면 되지. 왜 억지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데? 그만 만나고 싶으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그랬어.
어디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몸이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뿐이야. 요즘 야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 하지만 나는 은주 너를 사랑하니까 오늘 하루 같이 있어줬잖아. 너한테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야?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아? 그런 말을 들었는데 더 이상 무슨 데이트를 할 수 있겠어. 이 기분으로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나는 오늘 부산에 출장 갔다가 서울로 올라온 거 잊었어? 서로 똑같이 힘든 상황이면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던가 아니면 남은 시간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보내면 되는 거지. 꼭 그런 식으로 뒤에서 말을 했어야 돼?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먼저 들어가 볼게.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기분이 상했다면 좋게 풀자고 했지만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말투에서 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전부 가식적이고 거짓된 행동들이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었죠. 그날 처음으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만큼 저에게는 예비 신랑의 행동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그런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들으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전화를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최대한 감정을 진정시키고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저를 달래주기 위한 말들이었고 이미 상처를 받은 저는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소한 일들은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은 된다. 서로 잠깐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전화한 거니까 서로 최대한 좋게 풀어가는 게 어떻겠니? 세아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지. 내 아들이 요즘 정말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 너도 알겠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야근을 했었잖아. 아무래도 체력이 다 떨어졌는지 집에서 쉬고 싶다는 말을 하길래 내가 나간 김에 세아가 너랑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라고 했었다. 여태까지 내 아들이 세아가한테 많은 걸 맞춰줬었잖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불평불만 가진 적이 있었어? 한 번도 없었지?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그만 잊어버리고 서로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좋지 않겠니? 이제 곧 결혼식인데 이 문제 가지고 모든 걸 엎을 수는 없잖아. 일단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잠깐 얼굴 좀 보자. 시모는 저와 예비 신랑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로가 좋게 풀어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한참 통화를 끝낸 뒤 자리에 누워 좀 전의 상황을 다시 되돌려 떠올려 봤는데 그때 처음 봤던 그 사람의 모습은 좀처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고 일어나니 전날에 받았던 상처와 제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지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날 저녁 저희는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예비 신랑은 전날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받은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려는 모습에 제 기분은 조금씩 풀리게 되었고, 예비신랑도 불완전한 사람인지라 한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2년간 함께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전부 지워버리기에는 저희가 쌓아왔던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돌아오는 주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저번에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저녁 한 끼 같이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아오는 주말에 예비시댁에 잠깐 들리게 되었고, 시모가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나는 웬만하면 집에서 하는 음식을 선호하는 편이거든.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들은 전부 조미료가 들어가서 내 입맛에는 맞지 않더라고. 새며느리는 그래도 음식 솜씨가 나쁘지는 않다고 했으니 조만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가끔 여행을 가더라도 음식 같은 건 사 먹기보단 직접 해 먹기를 원하거든. 요즘 한식당 같은 경우 음식들 상당히 잘 나와요. 저는 그냥 저희 엄마가 하시는 음식을 눈대중으로 보고 배운 거라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못하는 것보다야 낫지. 조만간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내가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제대로 알려주도록 하마. 그런데 찬송이는 어디를 갔길래 아까부터 얼굴조차 안 보이는 거니? 걔가 뭐 하나에 빠지면 불러도 대답이 없거든.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나와보라고 해라. 시모는 테이블 위에 상당히 많은 여행 상품을 올려놓으셨고, 저는 작은 방 문을 두드리면서 예비신랑을 불렀습니다. 시모가 불러도 대답 하나 없더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예비신랑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양손 가득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고, 거실 테이블에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에서 가지고 나왔던 건 전부 다 여행 패키지 상품이었어요. 예비신랑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확실하게 정하지 않아서 고민 중이라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우리 벌써 정하지 않았어? 그때 하와이로 떠난다고 결정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예약까지 전부 다 했었잖아. 설마 그걸 잊은 건 아니지? 그거 내가 취소했어. 하와이 말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엄마가 그러는데 하와이는 덥기만 하고 비도 많이 내린다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 꽤 괜찮은 곳이 많더라고. 은주 너는 하와이가 가고 싶은 거야?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칠 수는 없잖아. 우리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하와이야. 나중에 시간 될 때 가도 되니까 최대한 날씨에 영향을 안 받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저녁 먹자고 한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른 거니까 같이 의견 좀 내봐. 그리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나는 다낭 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격도 저렴해서 훨씬 이득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
음식도 우리 입맛에 맞을 것 같고, 엄마도 나랑 의견이 비슷해. 그래. 나도 해외여행은 몇 번 안 가봤는데 그쪽이 나랑은 취향이 맞더라고. 음식 맛도 괜찮고. 그래서 너희들도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서 내가 추천했다. 네? 저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게 될 줄 알고 벌써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해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이게 당신 혼자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 한번 결정해서 요금을 전부 다 지불하면 그땐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는 게 부담될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바꾼 이유가 어머니께서 추천해서 바꾼 거야? 그렇긴 한데, 은주 너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준비되어 있는 여행 상품 한번 봐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다시 의논해 보면 되지. 일단 우리 엄마 생각은 베트남 다낭 쪽으로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는 걸 원하고 계셔. 내가 생각해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가 사람들도 좋고 가격 대비 싸게 놀다 올 수 있는 곳이라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절대 후회할 일 없을 테니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다. 예비 신랑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여행지를 취소했다는 거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오로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여행 상품들은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왜 하필 베트남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잡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말을 안 하겠지만 충분한 자금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잠깐 다녀오는 여행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하와이는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어요. 시모까지 반대 의견을 내세우다 보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결국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시모는 뭐가 좋은지 서로 여행 스케줄까지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신혼여행은 예비 신랑과 단둘이 떠나는 건데 모든 일정을 시모가 정해주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반대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의 한마디에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럼 여기로 가는 걸로 정한 거지? 엄마 생각도 확실한 거고요. 은주 너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걸로 봐선 그게 불만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할 기회를 주기라도 했어? 아까부터 어머님이랑 둘이서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잖아. 나랑 같이 신혼여행 가는 거지. 어머님이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 아이,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 의견도 중요하니까. 해외여행 잘못 다녀오면 돈만 날리고 후회만 하게 되잖아.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래. 너희가 어디를 가든 그건 나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신혼여행을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돈이면 나중에 너희들이 필요한 걸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니까. 며느리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해서 많이 서운한가 본데 그쪽으로 가면 후회할 일은 없으니까 한번 다녀와 봐라. 시모가 신혼여행을 가는 것도 아닌데
모든 걸 전부 결정하셔서 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결혼식장도 시모가 중간에 변경을 해서 애를 많이 먹었었죠. 저는 기분이 이미 상해 있었는데 예비 신랑과 시모는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상당히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던 저는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시모는 저를 보더니 집에 들어갈 거냐고 예비 신랑 보고 집까지 바래다 주라며 여행 상품 팸플릿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비 신랑 차에 올라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집 안에 있었을 때의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단둘이 있었을 때 한마디 하려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옆에 있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개념이 없는 건지 이상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라는 거죠?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으니까 열 좀 식히게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잠깐 들리라고요? 네, 그거 말고 또 해야 될 건 없어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새며느리가 술 한잔 하고 싶다면 집 근처에서 술 마시고 대리 불러오면 될 거다. 아마 신혼여행 일정이 바뀌어서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잘 좀 설명해주고 여행 상품은 내일 바로 결제하면 될 것 같다. 그럼 새며느리 잘 좀 챙겨주고 이따가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 잔성 씨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냥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면 되잖아. 내 의견은 조금도 생각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어머님 의견만 듣는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이래 왔던 거야? 나랑 만날 때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한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엄마한테 조언을 구한 것뿐인데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은주 너도 부모님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 나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싶어서 결정한 거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 이게 다 너를 위해서라고. 대화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했네. 오늘 술은 안 마실 거지? 그럼 내일 다시 연락할게. 여행 계획이 좀 틀어진 거 가지고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아마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예비 신랑은 제 말을 듣는 것보다 시모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웠었죠. 그날 집에 들어와서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는 단점들이 장점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 결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신혼여행 잠깐 다녀오는 거 예비 신랑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취소를 한 거였고 제 말보단 시모의 말에 더 크게 움직였다는 거였어요. 앞으론 예비 신랑은 시모가 내세운 의견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부부싸움은 안 봐도 뻔해 보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이 오고 말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선 저와 함께 살게 될 테니 시모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단
저와 함께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게 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는 그날 당일 곧바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서둘러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음날 가고 싶었지만 결혼식 이후 다른 날은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서 당일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 직후 급하게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잠시 뒤 제 옆자리에 앉은 한 사람을 보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려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말았죠.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설마 오늘 저희 신혼여행 같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비행기에 올라타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너희들이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뒤에서 신경 써줄 게 많을 것 같아서 같이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너희들의 여행을 방해할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세아가 나는 객지에서도 직접 한 밥 아니면 안 먹는데 네가 삼시세끼는 차려줄 수 있는 거지? 저번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은 전부 조미료가 들어가서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가는 여행지에 있는 음식들은 내 입맛에 맞더라니까.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만족해서 내 아들과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보기로 결정하게 된 거거든. 너도 아마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거다. 우리 아들도 요즘에 끼니를 자주 챙겨 먹지 못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번에 가서 몸보신 좀 시켜줘야 되겠다. 나랑 같이 가는 게 싫은 건 아니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네. 엄마, 자리 잘 잡으셨죠? 그런데 아빠는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러다 비행기 출발하겠어요. 꼭 어디 가려고만 하면 화장실을 가신다니까. 아유, 비행기 출발한다는 말에 급하게 끊고 왔다. 나는 여기에 앉으면 되는 거야? 우리 새며느리 오늘 결혼식 하느라 많이 피곤했을 텐데 몸살 나는 거 아니니? 에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래 보여도 몸이 강철이거든요. 10분 뒤에 출발한다니까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정신없어도 이런 게 다 추억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사전에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 그럼 신혼여행지를 바꾼 것도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가려고 변경한 거였어? 같이 가면 좋잖아. 우리 부모님도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 가시면 얼마나 좋아. 나중엔 장인 장모님도 함께 모시고 가면 되지. 요즘 정신없어서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잠깐만. 갑자기 왜 일어나는 건데? 이제 곧 출발한다잖아. 일단 가서 내가 전부 다 설명한다니까. 무슨 설명?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랑 결혼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왜 내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건데? 하와이로 신혼여행 잡으면 비싼데 베트남 다낭으로 잡으면 시부모님도 함께 갈 수 있으니까 변경한 거잖아. 그렇게 가족들과 여행 가고 싶으면 혼자 다녀와. 나는 신혼여행 가서까지 눈치 보면서 수발 들고 싶지 않거든.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객지에서도 직접 한 밥 아니면 드시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거기까지 가서
음식을 해야 되겠어? 나랑 조금도 상의하지 않은 이런 계획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먼저 일어날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둘의 관계는 끝이야. 정말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는데 오늘 일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 눈치 없이 따라오시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 저보고 객지에서 직접 밥을 차려달라고요? 평생 당신 아들 밥이나 직접 차려주세요. 저는 당신 며느리가 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동안 저 사람 뒤에서 계속 조종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저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안 찍었으니 이 결혼은 무효가 되겠네요. 잠깐만.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그래? 너희들이 신혼여행 떠나니까 겸사겸사 같이 가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 거니? 나는 오히려 흥분하는 네가 더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내 아들 뒤에서 조언해 줬던 건 좋은 방법을 알려줬던 것 뿐이야. 그래야 너랑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니? 내 관심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들 가진 부모 중에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다니까.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 곧 비행기 출발한단다. 그만 흥분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다녀오도록 하자.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파투 내면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저는 저 사람이랑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가고 싶지도 않고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제가 비행기에서 튀어나가려 하자 예비 신랑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곤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상황을 악화시키냐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100번 옳다면서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었죠. 완전 마마보이였던 예비 신랑은 자기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신혼집에도 함께 살길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다 털어놓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한 밥을 꼭 먹어야 마음이 편하다면서 음식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가 얼마나 편하겠냐고 어이없는 말까지 늘어놓길래 그 자리에서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더는 대화 자체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비행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예비 신랑 식구들은 그대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도 뛰쳐나올 줄 알았는데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여행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었죠. 이런 상황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시고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마친 뒤 다시 돌아왔을 때 원인 제공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서는 저에게 손을 들어 주었고 결혼식 문제로 손해를 본 거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단 하루도 보낸 적 없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 같아요. 만약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고 시모에게 끌려 다녔었다면 제 인생의 앞날은 정말 힘들었겠죠. 그 사람은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그분들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어야 했나요? 퍽 하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었나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도장 찍기 전에 헤어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앞으로 남은 제 삶에 더 좋은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앞두고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는 지금도 예비 시댁이 그때 당시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예비 신랑과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동안 살면서 많은 남자를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평생을 함께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예비 시댁 식구들 또한 좋은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그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아무리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도 예비 시댁 식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었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를 경계하듯 쳐다본 예비 시모는 그 사람이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 얼굴을 보는 자리에서 다른 거 다 제쳐두시고 첫마디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진지하게 만나왔었는지 설명도 드리기 전에 단칼에 거부하신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저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정신을 부여잡고 왜 결혼을 반대하시려는 건지 이유를 여쭤보게 되었죠. 거실에 둘러앉은 예비 시댁 식구들은 무슨 말이 나올지 전부 다 시모의 입을 쳐다보았고 저를 바라보시며 꺼낸 첫 마디는 제가 너무 어리다는 거였어요. 30대 중반이면 먹을 만큼 먹은 나이고 어떻게 보면 홍기까지 지난 나이인데 저를 왜 어리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를 20대 중반으로 잘못 알고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아 30대 중반이라며 다시 말씀드리자 예비 시모는 알고 있다면서 그 사람은 저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저 말고도 결혼을 반대한 여자가 더 있었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내 아들이 워낙 인물이 좋아서 여자들이 많이 따르긴 하는데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며느리감이 나오지 않아 저 나이 먹을 때까지 결혼을 반대했었다. 내 아들을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형편없는 여자에게 넘겨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좋은 배우자감을 만들어주려고 선두 몇 번 봤었는데 전부 마음에 안 들었거든. 아름 씨도 내가 생각하는 그릇에는 많이 부족해 보여서 반대하는 것뿐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내 아들 심심하지 않게 옆에서 좋은 여자가 생기기 전까지 연애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왜 아름 씨 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한 줄 알아? 대체적으로 40대 넘어가는 여자들의 집안이 재력이 좋거든. 일이 바빠서 연애 경험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해왔으니 돈이 집안에 차고 넘치겠지. 그리고 내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야 이해심이 넓고 뒤에서 챙겨주지. 연하는 바라는 것만 엄청 많아서 데리고 살다 보면 내 아들이 지쳐버릴 것 같거든. 그리고 강남에 산다고 했나? 요즘 개나 소나 전부 다 강남에 사는데 그 안에서도 제대로 된 급과 내 아들이 연결돼야지. 아름 씨 집안 정도는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왔다 갔었다고. 원래 결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알지? 우리가 지금은 이런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우리 가족도 한때 잘 나갔었단다. 그러니 가진 건 없어도 이미 눈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 좋은 며느리를 들여와야 하거든. 돈 쪽으로만 너무 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혼도 또 하나의 사업 아니겠어? 자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아들의 결혼이 우리 가족 모두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부와 시모는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데 같은 의견을 내세우셨어요. 제가 난처해하자 옆에서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좋은 말을 해줬지만 그걸로는 예비 시부모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예비 시댁에 더 있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급히 뒤따라오던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라오길래 좀 전의 상황들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결국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 자기랑 나랑 같이 살 집 준비되어 있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앞으로 안정적인 결혼 생활도 힘든 마당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 자기 하나 보고 결혼 생각까지 했던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나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 일단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나는 당연히 우리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나 말고도 다른 여자도 몇 명 데려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항상 저런 식이었어? 당신 부모님 눈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헤어지면 더 능력 좋은 여자가 나타나기라도 한데 돈 많은 여자가 자기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집안의 가장이 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자기랑 결혼을 결정했는지 알아? 그래도 3년간 만나오면서 사람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던 거라고. 그런데 자기 부모님은 나를 돈으로밖에 안 보시는 것 같아. 어머님 뱃속에서 당신이 태어난 것도 신기하지만 이런 기분으로는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우리 부모님 잘 설득해 볼 테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너무 극단적으로는 생각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좀 특이하신 성격이시긴 한데 그렇다고 나쁜 분들은 아니셔. 일단 오늘은 들어가고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우리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하나하나 풀어가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그날 예비 시부모가 바라보던 시선과 말투에서 느껴졌던 감정들은 저에게 상처로 다가왔었고 그 사람과의 결혼은 힘들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진 게 없고 많이 부족해 보여도 사람 하나 괜찮은 것 같아 부모님 마음에 차지 않아도 저를 믿고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집안은 저희 부모님과 너무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부모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옳은 판단인 것 같아 아예 마음을 접으려고 결정 지었는데 며칠 뒤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에게 연락처를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셔서
저와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라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자 잠깐이면 될 것 같다면서 저녁에 한번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보나마나 헤어지라는 말을 하실 것 같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나가니 예비 시모가 먼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이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얼굴에서는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자 예비 시모는 곧바로 본론부터 꺼내셨어요. 보다시피 우리 집안이 아름씨 집안보다 많이 부족한 거 알지? 우리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잠시거든. 내 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이유도 부도가 나면서 생긴 빚을 갚아주고 있어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편이다. 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자리에는 없었지만 너도 내 아들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거 알지? 걔도 지금 타지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빚 갚는 데 노력을 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릴 수도 없을 테고 아름씨 부모님께서도 내 아들을 얼마나 안 좋게 보시겠어? 이미 저희 부모님께서는 집안 사정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로 결혼을 반대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시려는진 모르겠지만 완수 씨도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리고 40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들은 결혼 생각보단 앞으로 살면서 자기 커리어를 쌓으려 하지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도 완수 씨 만나기 전에 나이가 적지 않았던 편이라 결혼 생각은 아예 접고 있었어요. 남자는 능력만 돼도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겠지만 여자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건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접은 상태라 더 이상의 관계는 만들어가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조만간 헤어지겠죠. 완수 씨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랄게요. 더 할 말 없으시면 먼저 일어나 봐도 될까요? 제가 한가한 편은 아니라서요. 일이 많아서 약속이 잡혀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렇잖아도 아름 씨가 우리 집에 왔다 간 이후로 대화를 많이 나눴었거든. 그때 우리가 너무 말이 심했었지? 내 아들이 인물만 훤칠하지.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부모 눈만 높아서 내 아들의 인생을 계속 막는 것 같아. 이러다 나이만 먹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둘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데 아름 씨도 같은 생각이지? 예비 시모는 갑자기 결혼을 허락하겠다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생각하지 못한 말을 들어서 당황스러워 쳐다만 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하셨던 상처되는 말들에 대해 사과를 하시면서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왜 변하셨는지 다시 여쭤봤어요. 며칠 만에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와 결혼시키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다니 많이 당황스럽네요. 사람의 마음이야.
원래 뒤돌아서면 바뀌고 그러잖아. 지금까지 내 아들이 만나왔던 여자들 중에 아름 씨가 제일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은 것 같아서 허락해 주기로 결정하게 된 거지. 별거 없어. 거기에다가 우리 집안보다 잘 사는데 우리가 고를 형편도 아니고 내 아들이 앞으로 또 다른 여자를 데려온다는 포장도 없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아름 씨 부모님께서 강남에서 웨딩홀 사업하신다며?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결혼식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우리 아들이 워낙 말을 잘 안 해서 아름 씨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있었거든.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만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때?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지? 다시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거든. 그 사람과 결혼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저희 집안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시면서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신 것 같아 보였어요. 너무 훤히 보이는 예비 시모의 모습에 저는 더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그 사람에게도 미리 연락을 했었는지 예비 시모와의 약속 장소에 나타났고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그 사람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했다면서 주말에 꼭 놀러 오라며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예비 시모가 단둘이 나눈 대화에 대해 궁금해 하길래 좀 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 둘의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허락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참 난감했었죠. 저를 보며 웃어주던 그 사람은 좋게 생각하자고 했지만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아 고민이 많았어요. 이미 제 마음이 어느 정도 닫혀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다고 대화를 풀어나갔었죠.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 좋게 설득시키려 했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한다고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제 선택이기 때문에 예비 시모가 주말에 초대하셨을 때 속마음을 좀 더 알아보고 싶어 찾아가게 되었고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맛있는 냄새가 제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사진으로만 봤던 예비 신우도 그날은 자리에 참석했고 모두들 저를 격하게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180도 달라진 모습에 당황스럽기는 했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비 시모는 차린 건 많이 없다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예비 시모가 저에게 앞으로 저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 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질문이라 바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강남에 50평 정도 되는 집이 이번에 비어졌다고 그곳으로 신혼집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강남에 50평? 둘이 사는데 그 정도면 작은 평수 아니니? 아이까지 가질 생각이면 50평보다는 7, 80평 정도는 되어야지 않을까? 그리고 아파트보단 전원주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알아봐 주는 건 힘드신가? 나중에 이사하는 것도 번거롭잖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넓은 집에서 살림 차리면 좋지. 강남에도 전원주택 많더구만. 이왕 알아보시는 거 좋은 곳으로 좀 알아봐 달라고 좀 해봐.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능력 되잖아. 이거 저희 부모님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주신 집 계약서예요. 시내와 가까워서 위치도 나쁘지 않고 주상복합이라 편의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요. 벌써 집을 넘겨주신 거야? 생각보다 성격이 많이 급하시네. 50평은 너무 작은데. 그럼 우리 식사 끝나면 그 집 좀 구경해 볼 수 있을까? 그래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지 않겠어? 둘이 앞으로 살아야 될 집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이왕이면 좀 더 넓은 집이 좋긴 할 텐데 아쉽긴 하네. 내가 봤을 때도 적은 평수인 것 같아. 우리 가족 놀러 가면 방이 여유도 없을 텐데 아파트라 답답하고 주변에 전원주택 알아보는 게 훨씬 좋겠다. 새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 저희 엄마 말대로 다시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아이 생기면 층간소음으로 세대 간 싸움까지 난다던데 스트레스 받아 살겠어요? 아파트가 그런 게 제일 힘들지. 내가 봤을 때도 무조건 전원주택이 딱이야. 공기 좋고 주변 시끄럽지도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좋다니까. 그리고 놀러 가게 되면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불편하면 안 되잖아. 다 필요 없고 전원주택으로 알아봐 달라고 하면 좋겠다. 저희 부부가 살 집이면 50평도 충분한데 예비시댁 식구들은 전원주택으로 해야 된다고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넘게 계시다가 가신다는 건 신혼집에 눌러붙어 사시겠다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터져나와 저는 점점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었고 식사를 마친 뒤 시부모님께서는 신혼집을 구경해 보시려고 서둘러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으로 주신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시댁 식구들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부모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시다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건 아니지? 어떻게 이런 집을 신혼집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니? 집안이 너무 노후가 됐잖아. 그리고 50평이 맞긴 한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좁아서 깜짝 놀랐다. 내 아들이 이런 손바닥만한데 살 수준은 아닌데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당장 전원주택으로 알아봐라. 새언니 집안 돈 많다면서요. 이 집은 그냥 처분하고 우리 엄마 말대로 전원주택으로 알아봐요. 아파트가 너무 노후돼서 사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강남에도 이런 형편없는 집이 있긴 하구나. 외곽 지역에 세워진 아파트들이 훨씬 잘 빠졌네. 오빠가 새언니한테 강하게 얘기 좀 해봐.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 이번 상견례 할 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마.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 가족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아름이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진 것도 없이 몸만 가는 건데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세요? 둘이 사는데 50평이면 가분한 거라고요. 저희 둘이 살 거니까 들어올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부터 전원주택으로 알아보라고 하셨던 거야? 우리 둘이 사는 게 아니라 한 집에 다 같이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작다고 하신 거였어? 우리 집이 보다시피 너무 작잖아. 20평에서 한 가족이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 화장실도 한 개라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런데 네가 이번에 신혼집을 전원주택으로 알아보면 우리도 한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을 테고 앞으로 집안일 걱정 없이 내가 다 해줄 텐데 얼마나 편하겠어? 이 집에서 아이까지 낳고 생활하다 보면 50평은 턱없이 부족하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아들과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희 이번 신혼여행 가면 우리도 같이 따라가기로 했다. 방해 같은 거 일절하지 않고 없는 듯이 지낼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너희 집안 돈 많은데 이왕 여행 떠나는 거 우리도 같이 껴서 가면 얼마나 좋아? 둘이 떠나는 것보다 더 많은 추억 만들 수 있고 우리 관계도 훨씬 좋아지지 않겠니? 나는 이왕 떠나는 거 유럽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흔한 여행은 별로라서 어차피 돈 쓰고 갈 거면 좀 더 특별한 곳으로 가면 좋지 않겠어요? 엄마, 그런데 나도 곧 결혼해야 될 텐데 이 집 내가 신혼집 차려도 괜찮을 것 같지? 나 정도면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새언니, 이 집 나중에 제가 신혼집으로 하면 안 될까요? 오빠랑 새언니 결혼식 끝나면 저도 바로 할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처분하지 말고 저한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뿐인 신우선물 돈 크게 쏘면 좋잖아요. 아유, 그거 좋겠다. 예비 사돈어른께서 웨딩 사업 하시니까 너도 거기에서 결혼식 올리면 되겠네. 그리고 이 집에 살림 차리면 더는 바랄 것도 없겠다. 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상견례조차 하지 않았고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건데 생각도 없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고 있자 그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길래 거리를 두면서 즉시 집 계약서를 벅벅 찢어 그 사람의 얼굴에 던져 버렸어요. 저희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상견례 일정도 잡지 않았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을 달라고요? 그리고 완수 씨랑 결혼을 하면 들어오시겠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신혼여행까지 따라오시겠다고요? 그냥 대놓고 결혼 반대한다고 하세요. 어느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 좋다고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집 저희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가지게 된 집이세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이 집에서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었고요. 완수 씨랑 새롭게 시작하는 거 좋은 출발이 될 수 있게 저에게 큰맘 먹고 주신 건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살 수준이 아니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아줌마가 살고 계신 20평대 다세대 주택에선 어떻게 살고 있는 건데요? 그 작은 집에서 내 식구가 끼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그런 말 할 처지예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결혼은 못할 것 같아요. 사람 하나 좋아서 그거 믿고 결혼하려 했는데 당신들 때문에 장가가긴 글렀네요. 그럼 수준대로 그렇게 아끼시는 아드님 평생 20평 다세대에서 쭉 끼고 사세요. 어차피 시작도 안 했는데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우리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너희 집안 수준 충분히 알 수 있었어. 일찍 깨우쳐줘서 고맙다. 잠깐만.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니? 그냥 우리는 생각을 얘기했던 것 뿐이잖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니? 농담이었다, 농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였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구나. 우리가 너무 입을 함부로 놀렸지? 미안하다. 너한테 피해줄 생각 조금도 없었어. 그냥 나는 너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 어떨까 생각했던 거지. 둘이 헤어지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니? 실수한 거 있으면 내가 사과하마. 아니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결혼할 마음 사라졌고, 이 집은 더 좋은 사람과 만나서 신혼생활 하려고요. 예비 시모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생각 없이 말을 해서 미안하다며 좋게 풀자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팔을 뿌리쳐 버렸어요. 그렇게 모두를 내쫓아 버렸고 그 사람과도 인연을 끊어내 버렸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느낀 건 저와 결혼할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집안 사람들의 질이 좋지 않다면 그 결혼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고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됐으니 앞으로 좀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그 인간들이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와서 다시 잘해보자고 설득을 시키려 하는데 그런 모습에 너무 질려버려서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예비동서가 결혼을 하려고 시댁에 방문을 했을 때 저와 시모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 모습을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지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꺼내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전 상황이 시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시댁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죠. 제 사연의 시작은 시모가 무릎을 다치게 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시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시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나마 견딜만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시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잘 대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가정부보다 못한 취급으로 대하셔서 점점 더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는 딱 10년 되었는데요. 9년을 버텨왔었는데 시댁에서의 1년은 정말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었을 정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들이었어요. 시모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 만큼 시모의 이중적인 성격이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지금 그 말을 했다고? 나한테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잖아. 별것도 아닌 일을 왜 크게 만들고 그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 너무 억지 부리는 거잖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으로 보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이해 좀 해주고 좋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설명해 줬잖아. 어머님이 계단에다가 무슨 짓까지 저지르셨는데, 나 여기 들어온 이유가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 보살펴 드리려고 온 거지. 저 세상 떠나려고 온 거 아니거든? 어떻게 계단에 기름을 뿌릴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어?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러다 나중에 우리 딸 나연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아무 사건 없이 끝날 수 있었던 거지. 만약 나연이가 받기라도 했어봐.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엄마가 실수로 부은 거라잖아. 당신 요즘에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왜 계속 악화시키는 건데?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어떻게 저걸 실수라고 할 수 있어? 아무리 당신 엄마라고 해도 생각 좀 하고 편을 들지 그래? 어머님이 실수로 기름을 쏟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 식용유가 왜 필요하셨는지 여쭤보기라도 했어? 아무 말도 못 하시잖아. 내가 밟으려다 발견해서 미끄러지지 않았던 거지? 만약 밟았다면 나는 지금 내 진탕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너무 놀라서 기름을 닦고 있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내 모습을 몰래 지켜보시다가 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다니까? 나는 무릎을 다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온 거지. 내 목숨을 잃으려고 어머님 댁에 온 게 아니야. 편들 걸 편들어.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과도 끝이야.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오죽했으면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겠냐고. 남편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더는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게 만들었어요. 자기 엄마라고 감싸기만 하려는 남편의 모습에 정 떨어져 버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아 짐을 챙긴 뒤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저를 계속해서 말리려는 남편과 실랑이가 벌어지자 시모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하필 계단에다가 식용유를 부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려 했던 게 아니다. 너 도움 없이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저지를 생각을 하겠니? 요즘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예민해진 거 아니니?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면 어떻겠니? 이대로 나가버리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차분히 풀어나가도록 하자. 연기 그만하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왜 이 사람 있었을 때만 약한 척 하시는 거예요? 저와 단둘이 있었을 때 모습을 보여주시라니까요? 당신 그만 좀 하지 못해? 우리 엄마가 먼저 손을 내미셨으면 당신도 멈출 줄 알아야지. 왜 더 악화시키려는 건데?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니까. 하마터면 제가 세상을 떠날 뻔 했는데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를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친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목소리를 높인 남편의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딸이 이혼하는 걸 원하겠냐고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 말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방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고 남편도 뒤따라 방으로 들어오더니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자기가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이 잘못되길 바라고 그런 행동을 하셨겠어?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 잘 알잖아. 이번 일은 서로의 오해에서 시작된 거니까 최대한 좋게 풀고 끝내는 걸로 하자. 우리가 이혼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군지 잘 알잖아. 나연이한테 상처 줄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당신은 끝까지 내 생각은 전혀 해주지 않는 거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을 때 완전 딴 사람처럼 행동하신다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적응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나 정말 많이 지쳐 있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정도야. 그러니까 당신도 고집 부리지 말고 어머님 그만 요양원에 모시는 거 생각해봐. 우리가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고 나연이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오래 기다려주지는 못해. 결혼 생활 10년 동안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 없었는데 이혼 얘기 나왔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집안의 장남과 결혼을 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찌됐든 이혼은 절대 안 되고 엄마한테도 내가 최대한 좋게 얘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만들 테니까 이제 그만 화 풀고 거실로 좀 나와봐. 엄마가 할 말이 있으시대. 시모가 겨울에 미끄러지셨는데 그때 무릎을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다며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휠체어에만 앉아 계시다 보니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제약이 많았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집안의 며느리라곤 저 하나뿐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시모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드렸었는데 항상 돌아오는 건 모진 말들 뿐이었고 저에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시다 보니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었던 거죠. 누가 봐도 시모가 계단에 기름칠을 했던 건 저를 해하려는 행동이 확실한데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에 많이 화가 났고 저도 더 이상은 시모에게 잘해드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밖으로 부르신 이유는 도련님한테 여자가 생겼는지 결혼 문제로 시댁에 오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도련님과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능력이 상당히 좋은지 흥분을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 막내가 이번에 정말 괜찮은 며느리감을 데려온다더라. 월 수입이 3억이나 된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사업을 한다지만 한 달에 3억이면 엄청 성공한 거잖아. 그러니 무조건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겠지? 이번 주말에 인사 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네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거다. 내가 무릎이 이 모양이니 어쩌겠니? 대신 고생 좀 해줘야지.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음식 준비까지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거지? 네? 저 혼자서요? 이번 주 주말이면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저는 어머님 살펴드리는 것도 벅찬 상황이에요. 음식 만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식사는 나가서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죠.
이 사람도 새벽같이 출근해서 집에 늦게 오고 중간에 나연이도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야 하는데 차라리 밖에서 만나던지 아니면 음식을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을 미리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겠어요? 그냥 손님도 아니고 우리 막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는 여자인데 어떻게 음식을 주문할 생각을 하니? 정성이 들어가야 결혼까지 성사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 당신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신경 좀 써줘. 내 동생이 나이도 있는데 이번에 결혼 놓치면 너 언제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될지 모르잖아. 너는 그거 한번 희생하는 거 가지고 꼭 속 좁게 말을 하면 마음이 편하니? 어차피 하게 될 거 몇 번 더 움직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도와주기가 싫은 거야?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걸 속 좁다고 말씀하시면 저야말로 서운하죠. 아니면 당신도 그날만큼은 일찍 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던지 힘으로 하는 건 당신이 좀 해주면 수월하게 끝날 수 있잖아. 예, 그래도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가사를 시키는 건 아니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일까지 어떻게 시키니? 그냥 내가 하마. 아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며칠만 좀 희생해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사지도 멀쩡하면서 왜 이렇게 움직이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당신 보면 엄청 게으른 것 같아. 얼마나 힘든 일 한다고? 그거 움직이기 싫어서 다리가 안 좋은 우리 엄마를 휠체어에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시게 만들어?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나한테까지 일을 시켜야 마음이 편하겠어? 이게 지금 심각하게 대화할 거리라고 생각해? 이왕 하는 거 좋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럴 때마다 나도 당신이랑 결혼한 걸 정말 후회하게 된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도 저를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신 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답답함의 연속이었죠. 저 혼자 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했던 것뿐인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고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마다 저도 점점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남편과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이어나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결국 저희 부부는 각방을 사용했고 집안에는 냉기가 흐르게 되었죠. 새벽에 남편이 출근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침까지 챙겨준 뒤 보냈을 텐데 전날에 그 난리가 난 이후 좋지 않은 감정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한 뒤 제 딸도 학교를 가야 돼서 이것저것 챙겨 밥 한 숟갈 떠먹이고 학교에 바래다 줬어요. 오는 길에 식재료를 미리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장을 본 뒤에 다시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시부가 계셨지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시모가 혼자가 되어버리셔서 항상 외로워하셨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저한테 오는 건지 매번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항상 다음 날이면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매일같이 인상 쓰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았었죠. 하지만 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시댁에 살면서부턴 제 얼굴에 웃음기는 사라졌고
항상 인상만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장을 보고 들어갔을 때 시모와 얼굴을 마주쳤는데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양손에 식재료를 한가득 사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셨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에게 찬물을 한 바가지 더 끼얹었어요.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또 시작이 된 거였죠. 저에게 함부로 대하시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려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 내가 어제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알지? 내 아들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 억누르고 있었던 거 알고 있지?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이가 하는 일이 건축 현장 일이다 보니까 집안일에 신경 쓰다가 큰 사고라도 날까봐 참고 계셨던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시작은 어머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이제 좀 솔직해지시죠? 어제 왜 계단에 기름칠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정말 미끄러져서 사고라도 나길 바라셨어요? 그건 실수였다니까. 식용유가 필요했는데 하필 계단에서 엎질러진 것 뿐이야. 내가 너를 헤아려 들었겠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찔리는 거라도 있나 봐. 그러게,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아. 며느리가 수능적이지 못하니까 나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조용히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 무슨 말만 하면 입이 대빨 튀어나와서는 얼굴에 오만 인상 다 쓰고 있는데 그걸 보고 누가 좋아하겠어? 너 같은 며느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도 싸. 그래도 제 딴에는 최대한 좋게 하려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해서 아침에 미리 장까지 봐왔는데 돌아오는 건 찬물 2바가지였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다고요. 다 때려치울 테니까 어머님이 전부 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없어야 평화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린 저는 똑같이 찬물 1바가지 퍼서 퍼붓고 미련 없이 뒤돌아섰고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주방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고 시모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현관문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 했는데 시모의 살려달라며 괴로워하는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다시 들어간 순간 시모의 머리에서 출혈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를 뒤쫓아 오시려다가 흥건해진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휠체어에서 넘어지셨고 바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거였어요. 상처가 깊어 보여 병원으로 모시려 했지만 시모는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며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시모를 힘겹게 휠체어에 다시 부축한 뒤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꿰맬 정도는 아니라서 지혈을 한 뒤에 반창고를 붙였지만 이런 상황들이 답답하기만 했었죠. 서로 웃으면서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시모는 누워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몸을 옆으로 돌리셨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본 뒤 방문을 닫고 정리가 되지 않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동안 식재료 정리를 끝낸 뒤 묵묵히 집안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집안이 조용하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남편이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의 상황을 설명했고
제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면서 되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상황이 어찌됐든 우리 엄마가 다치셨으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마가 이게 뭐야? 됐다. 그만해라. 내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며느리 잘못은 없다. 그러니 화내지 말고 저녁이나 먹도록 하자. 머리에 꽤 충격이 있었는지 열을 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계속 지끈거리는데 네가 목소리를 높이면 두통이 심해질 것 같다.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둘이 개인적으로 하든지 해라. 엄마, 정말 괜찮아요? 병원 안 가보셔도 되는 거예요? 뇌진탕으로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 넘어지면서 살짝 긁힌 것 뿐이라.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러다 밥 다 식겠다. 일단 저녁부터 먹자. 그날 저녁을 먹은 뒤 아이를 재우고 방에 들어와 지쳐버려 자리에 누우려 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곤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시모의 이마에 상처를 냈다고 또다시 열을 올렸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돌려 세우더니 제 뺨에 손을 올리려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너무 놀란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태라 더는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끝내 이혼 얘기가 나왔고 조만간 돌아오는 월요일 이혼 서류를 작성하러 가자는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비웃으면서 또다시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냐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려 하지 않길래 묵묵히 짐을 챙겼어요. 아이가 푹 자고 있어서 다음날 친정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안 좋은 상황에서 이혼의 문턱까지 오게 됐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밤을 꼴딱 새우면서 고민을 해봤지만 이혼만이 답이었고 동이 트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던 아이를 빼서 품에 안더니 어디를 가냐고 화를 냈어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함께 있을 필요 없지 않냐고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있어야 한다고 그 뒤에 보내주던지 생각을 해보겠다면서 나머지 한쪽 손으로 제 옆에 있던 캐리어까지 빼서 버렸습니다.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어요. 아이를 남편에게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있었죠. 그렇게 영혼 없이 준비를 끝낸 뒤 잠깐 쉬고 있는데 도련님이 거의 도착해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시모가 저를 급하게 마당으로 부르셨어요. 예, 시간 없다. 여기 정원에 있는 잡초 서둘러 뽑아라. 우리 집안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잘 알지? 일단 보이는 대로 뽑아서 갖다 버려. 그이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왜 제가 잡초까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해줬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이 불러서 잡초 뽑으세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니? 우리 집안 첫인상은 너 때문에 글렀어. 오늘 같은 날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속 터지게 만드는 거야? 저를 탓하지 말고 거실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 어머님 아들을 탓하세요. 저는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나연이 데리고 가볼게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모는 바닥에 있던 장대를 들어 제 등을 후려 치셨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긴 장대를 들어 사정없이 저에게 휘둘렀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는 저 때문에 집안 첫인상을 말아먹었다면서 더욱더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때마침 시댁에 들어오던 도련님이 목격하게 되었고 급하게 달려와 시모의 장대를 빼서 던져버렸어요. 도련님이 너무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지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도련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던 한 여자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 두 눈을 의심했고 다시 만난 인연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왜 이런 눈추한 곳에 계세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소식이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너한테 이런 꼴이나 보이고 20년 만에 봤는데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나는 보다시피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있어. 안 그래도 그만 정리하려고 했었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장대로 사람을 내려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고요. 강우 씨, 어머님이 이런 분이셨어? 나도 처음 목격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 엄마, 왜 형수님한테 이런 짓을 하셨어요? 거의 다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더욱더 조심하셨어야죠. 아니, 그게 내가 며느리한테 정원에 있는 잡초 좀 뽑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꼴랑 200평밖에 안 되는데 그거 싫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던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으니 매질을 해서라도 똑바로 교육을 시켜놔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 한 대 지어 박았다. 제가 목격한 장면만 봐도 어떤 집안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강우 씨와의 결혼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언니를 이런 곳에서 만난 것도 신기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니가 당했던 거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제 모든 걸 걸어서라도 전부 갚아 드릴게요. 도련님과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온 여자는 20년 전에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만들어진 인연이었어요.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 여자는 서점에서 매일 살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쉬고 있었을 때 제가 일을 하던 서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대피하길래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제 두 눈에 들어온 건 서점에 불이 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뜨겁게 타오르고 있던 서점 안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매일 서점에서 살던 고등학생 여자가 불길에 휩싸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저는 그때 당시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화장실에서 온몸에 물을 적신 뒤 그 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힘들게 구출에 성공을 했지만 그 학생의 얼굴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졌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여러 차례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화번호까지 바뀌게 되면서 연락처가 지어져 소식이 끊기고 말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또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웠어요. 얼굴에는 그대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를 부축해 주면서 제 딸과 함께 시댁을 나가려 하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고 시모는 대화로 풀어나가자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그때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시모가 두 발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예비 며느리를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계셨네요. 그 모습에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죠. 걷기 힘들다고 했던 사람이 저에게 뛰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거에 분노가 치밀어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인연을 만들게 된 출판사 대표인 동생 밑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덕분에 현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간들의 악연을 끊어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놓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장마철 운전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뭐든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